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3학년,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시라면 내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함께 읽고 싶은 책, 아이의 독서력을 올리는 좋은 책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 책방지기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곰신의 그림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동동 아동철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혀야 할지 막막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초등학생 아이들과 현장에서 독서 논술 수업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책 읽기를 싫어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은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책, 동화책, 성인책까지 다양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열혈 독자입니다. 평소 아이와 책으로 생각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엄마들과 책 읽고 창작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곰신의 그림책방 채널에서 책방 지기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을 위한 책. 네, 오늘은 이게 주제예요. 3학년을 위한 책. 나는 빛나는 3학년이야. 내 이름은 신민준. 욕 좀 하는 이유나 슈퍼 깜장봉지. 이렇게 4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 나눌 나는 빛나는 3학년이야. 이 책은 곽유진, 최은옥, 김단호, 우미옥 4명의 동화 작가가 쓴 단편을 엮은 책이죠. 네, 우리 현숙쌤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책은 4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동화집입니다. 이야기는 일상 소재와 판타지를 섞은 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 딱 좋은 나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예빈이가 햄스터 스티커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꿈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자전거 삼총사의 비밀 작전은 새 친구를 화해시켜주기 위해서 앞장서는 마법의 자전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라도와 해가는 낯선 곳으로 전학을 오는 사투리를 쓰는 나영이의 이야기이고요. 네 번째 이야기, 숲에서 다람쥐가는 캠핑장에서 다람쥐를 보기 위해 들어간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두 친구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책은 제가 도서관 서가를 둘러보다가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서 추천하게 되었고요. 평소 저희 아이는 책을 읽는 이유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3이면 이제 막 애기티를 벗고 뭔가 혼자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막 느낄 때죠. 행동 반경을 점점 넓혀 나가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때인데 이 4개의 단편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라 초3 아이들이 보면 위로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3학년 아이들을 보면 1, 2학년에 비해서 많이 씩씩해진 걸 느낄 수 있어요. 3학년이 되면 학급 임원도 뽑아야 하고 친구들과 노는 방식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친구들을 많이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문제 해결을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담아져 있는데 그런 게 와닿더라고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특히 첫 번째 단편이 되게 눈에 들어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둘째도 이 책을 읽고 첫 번째 단편 딱 좋은 나이. 아, 바로 스티커를 주문 제작할 수 있구나. 이거를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원래 예전부터 캐릭터 그려서 굿즈 만드는 거 해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 사이트 같이 찾아보고, 네, 이제 아이도 책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정보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친구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불안이 많은 아이답게 세 번째 이야기, 그 숲에서 다람쥐가에서 아이들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지 너무 걱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짧아서 좋대요. 단편 동화집이다 보니까. 근데 짧아서 아쉽다는 의견도 많아요. 뒷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뒤가 궁금하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른들이나 저도 단편 소설들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을 어린이들도 똑같이 하는 거죠. 네, 이게 단편 동화도 생각해보면
모든 단편이 음. 다 마음에 들진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단편이 있으면 이제 이 책은 또 작가도 다 다르니까 음. 그 작가님의 또 다른 책을 좀 연계해서 읽어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죠. 내 이름은 신민준, 네, 이송현 작가님의 책입니다. 먼저 내 이름은 신민준은 현재 3권까지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요. 1권은 1학년의 받아쓰기, 2권은 2학년의 구구단 외우기, 그리고 3권은 3학년의 영어 교과목을 소재로 했어요. 네, 각 학년별로 되게 중요한 과제들이라서 또 우리 3학년 친구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헬로 텐민준 3권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의 주인공 민준이는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절친 도보람이 영어 메일만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떠나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반강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알파벳조차 서툴러서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낮은 반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민준이는 아주 씩씩해요. 네, 호주에서 전학 온 메이슨을 만나서 또 한국어와 영어를 교환 학습하면서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서로 돕는 우정 속에서 민준이는 영어 공부가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즐거울 수도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한편 또 늘 자신을 돌봐주던 할머니가 그랜드 캐니언을 보러 가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렇게 민준이가 그 마음을 또 이해하고 책임감도 배우고 영어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성장의 주체로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보여주면서 또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 과정도 잘 보여줍니다. 민준이가 영어를 결국 잘하게 되는 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보람이, 다빈이, 이와 같은 친구들 그리고 엄마, 할머니, 선생님과 같은 어른들이 모두가 도움을 줍니다. 한 사람을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생각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특히 민준이를 이제 아기 때부터 키워주셨던 이제 할머니가 그리고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또 도전하는 어른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서 출간된 1권, 2권에서는 이 도보람이라는 친구가 받아쓰기 그리고 구구단 외우기를 도와주는 선생님으로 나와요. 네, 또 소위 선행학습도 하고 우리 똑똑한 도보람이 민준이를 도와주는 거는 참 좋았는데 이제 어학연수 간다고 3권에서는 좀 떠나버려서 등장을 많이 안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연수 가서 또 너무 외롭고 친구가 보고 싶었다는 이제 도보람의 메일 내용이 또 좀 짠하게 다가오고요. 어쨌든 이렇게 민준이처럼 무엇이든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할머니, 엄마 이런 자극들 같이 이제 받으면서 즐겁게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1인칭 어린이 시점으로 쓰는 게 참 어려워요. 그건 진짜 3학년 남자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건데 정말 너무 이상적인 캐릭터 아닌가. 이런 아들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쓴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좋은 엄마일진 몰라도 좋은 딸은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 또 준비물 사야 된다고 엄마를 슬쩍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할머니하고 이제 화해시키는 부분. 이런 게 참 인상적이에요. 주인공이 허술하고 조금 부족하고 공부를 잘 못하는 캐릭터. 그런 걸 애들이 좋아하는데 민준이는 그런 걸 갖추고도 어른스러워요. 맞아요. 그리고 각자만의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새 친구의 모습이 참 의젓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 신민준 책 저희 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3권도 같이 읽었는데 저희 아이는 이 캠핑 갔을 때 민준이가 지금 같이 있지 않은 도보람의 의자를 놓아준 것이 되게 인상 깊었대요. 어떻게 좀 영어로 자극을 줄까 했는데 이건 엄마의 마음인 거고 우리 아이는 그런 친구 관계가 더 눈에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민준이가 영어 학원 테스트를 받고 이제 가장 낮은 반 C반으로 배정된 부분이 되게 웃겼대요. 그래서 아이한테 네가 만약에 가장 낮은 C반에 배정받으면 넌 어떨 것 같아? 이랬더니 좌절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니 그래도 뭐 가장 쉽게 가르쳐 줄 테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배워보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3학년 그 또래 학생들이 왜 신민준 친구는 잘난 척하는 여자들만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쉽게 아무래도 공부 이야기니까 야무진 여자친구들이 나온 게 아니냐고 했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원성을 들었죠. 네, 우리 남자친구들이 이 신민준 책 보고서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그냥 이 민준이는 이런 친구가 1학년부터 있었다. 네, 3학년 때 그냥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1학년부터 친했다. 그래서 1권, 2권도 같이 읽으면 더 재밌는 그런 책입니다. 네, 세 번째 책은 욕 좀 하는 이유나인데요. 류재양 작가님 책입니다. 주희쌤이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욕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이 일상에서 수시로 듣게 됩니다. 아이들은 욕을 참 많이 하고 듣고 하는데요. 이 욕 좀 하는 이유나에서는 이런 욕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유나가 주인공인데요. 유나에게 소미가 찾아옵니다. 호준이란 아이가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불편한데 호준이에게 뭔가 이렇게 대차게 욕을 좀 돌려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나와 소미는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들으면 뭔가 기분이 나쁜 그런 창의적 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소미와 유나의 우정이 쌓이게 되죠. 이 이야기는 2편에서도 계속이 되는데요. 2편에서는 이번엔 호준이가 유나를 찾아갑니다. 1권에서 유나가 한 욕 때문에 원치 않은 별명을 갖게 되었고 그 별명 때문에 괴로운 데다가 자신도 뭔가 창의적인 욕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나가 호준에게 창의적 욕을 가르쳐주는 것이 2권의 내용입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욕하면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다 욕 한마디는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어 해요. 욕 좀 하는 이유나는 그걸 채워주는 것 같아요. 나 대신 욕해주는 이유나 때문에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낄 것 같아요.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 교실이 재밌잖아요. 비록 유나는 욕쟁이라서 고백해도 까이지만 네, 소재는 욕이지만 이 두 권의 이야기의 실제 내용은 우정입니다. 욕을 매개로 맺어진 이런 이렇게 친구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약점을 보듬고 함께라서 더욱 든든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씩씩하고 유쾌한 유나의 캐릭터가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이야기죠. 현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친구가 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여러모로 이렇게 든든하고 늠름한 이상적인 어린이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살짝 듭니다. 네, 저도 이런 친구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주희쌤이 이 욕 좀 하는 이유나 책을 추천을 하시면서 살짝 걱정도 하셨거든요. 우리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 욕이 나오는 책이야? 이거 애들한테 권해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내용은 우정이거든요. 그리고 욕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적인 어린이로서의 그 욕에 대한 관점이 나오는데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태구가 쏟아내는 욕들을 이제 유나가 듣다가 하는 말이에요. 듣기만 하는데도 머릿속에 쓰레기가 저장되는 기분이야. 그런 욕을 했다가는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길 것 같아. 굉장히 우리도 동감하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인성동화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또 던져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창의적인 욕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가 이끌어가니까 굉장히 유쾌하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 책을 곰시내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 책 재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책을 읽고 한 활동 중에 노트에 욕을 쓰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이는 무척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수업을 많이 여러 아이들과 했었으니까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단어 하나씩을 고르게 하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나처럼 창의적 욕을 써보라고 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창의적으로 욕을 찰지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되게 이렇게 기뻐한다고 해야 되나요? 즐거워하면서 평상시에 금지된 욕을 실컷 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우리 국어사전을 우리 유나도 책에서 열심히 찾아서 어휘력을 되게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음. 네, 우리 아이들도 이런 창의적인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책 소개해 보도록 하죠. 네, 슈퍼 깜장봉지 최영희 작가님 책입니다. 우리 지니쌤이 소개해 주실게요. 네, 과다호흡 증후군이 있는 아로는 자신감이 없고 병약한 어린이에요. 돌아가신 아빠만 생각하면 너무 그리워서 호흡이 힘들어지는 증상이 있어서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죠. 검정 봉지를 입에 대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해서 깜장봉지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많이 뛰지도 못하니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위축되고 소심해지기만 하는 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체육실에서 자신이 슈퍼 히어로라는 계시를 받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며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줄거리가 거창하지만 딱 3학년 감성으로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중간똥, 보건실 같은 친구들 별명도 웃기고 사파도 재미있어요. 저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구성이 아주 촘촘한 그런 좋은 동화였습니다. 슈퍼히어로를 꿈꾸던 아로가 그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슈퍼히어로가 되어가는 과정도 무척 재밌었고요. 결국 그게 나중에 그 목소리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도 되게 절묘했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주체가 결국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계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내는 결과라는 걸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보여주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읽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마음 먹기 나름이군. 네, 이 욕 좀 하는 이유나에서 이제 호준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제 욕으로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친구였고요. 또 기태라는 친구도 나와요. 뒷문을 여닫고 이렇게 차지하면서 또 관심을 끌려고 해요. 그때 이제 우리 주인공 슈퍼 깜장봉지가 이렇게 들린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드르륵쿵 누구나랑 놀 사람, 드르륵쿵 누구나랑 놀 사람. 네, 이렇게 말이든 행동이든 또 우리도 아이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아이들도 친구들이 왜 저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어린아이들의 에피소드라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걱정과는 다르게 좀 더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소문이 참 무섭다? 사실과 다르게 주인공 아로가 막 영웅처럼 떠오르잖아요. 우연하게 닭발을 쏟았는데 막 닭발 공격하더라고 하고 본인은 황당했겠지만 히어로처럼 등극하면서 아로가 조금씩 변해요. 긍정적인 평가가 사람을 발전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슈퍼 영웅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믿잖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친구들의 격려와 엉뚱한 소문? 이게 좀 보태져서 아로가 진짜 영웅처럼 성장해가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좋았던 게 평소에 쓰지 않는 의성어 의태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이 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저는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주변에 추천도 하고 선물도 했거든요. 모두가 다 대만족했던 그런 책입니다. 결핍이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결국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초딩다운 발상으로 순수하게 잘 극복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친구를 괴롭히는 중간똥도 결국 친구를 찾고 있었던 거고 치킨 먹으면서 친해져요. 살면서 치킨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그럼 해결 안 될 일이 없죠. 이런 게 초 3학년, 4학년 감성인 것 같아요. 네, 책은 굉장히 초 3, 4의 감성인데 우리 책방지기님들이 너무 감동을 하고 지금 적극 추천해 주셔서 아마 우리 들으시는 학부모님들도 꼭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나는 빛나는 3학년이야, 내 이름은 신민준, 그리고 욕 좀 하는 이유나, 슈퍼 깜장봉지 4권의 책으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특별히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각자 추천하는 한 줄 평 하고 갈까요? 네, 나는 빛나는 3학년이야. 너는 빛나는 3학년이야. 네, 내 이름은 신민준.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다. 욕 좀 하는 이유나 욕 안 해도 되면 좋겠지만 때론 시원하고 신박한 욕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슈퍼 깜장 봉지. 누구나 히어로가 될 수 있다.
네, 오늘 곰신의 동화책방 첫 회차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우리 책방지기님들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는 소규모 모임으로만 책을 읽다가 뭔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해야 한다고 하니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책을 읽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저도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스럽고 흥미진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노력할 거 되게 많네요. 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